자, 이거 어쩔 때 이렇게 쓰면 되냐면, 이게 이제 원래 한스가 랜덤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면 섞여요, 이렇게. 문제가 막 섞인단 말이죠. 근데 난 섞이는 거 말고 그냥 입력한 순서대로 쭉 보여지게 출제가 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제. 그죠? 다른 문제 은행에 있죠. 지금 타이틀이 다 다르잖아요. 타이틀은 다르지만 같이 응시를 했으면 하는 문제들을 담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논술 문제도 하나 이렇게 담아서 담았어. 이동 안 할게. 그냥 담기만 했어요. 담고 일본어 듣기 문제도 하나 선택해서 담았어. 담기만 할게요. 이동 안 하고요. 수학 문제도 이거 하나 선택해서 담았어. 그리고 영화 관련 문제도 이거 하나 선택해서 담았어. 자, 문제를 이제 그 과목이나 뭐 타이틀 그냥 마음대로 가서 문제를 담았죠. 담은 다음에 저장함. 갔더니 그죠? 과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냥 담은 건 다 담겨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묶어서 하나의 문제은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여러 개를 입력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 만들어졌죠. 문제는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출제를 하고 싶은 문제들만 이렇게 저장하면 담아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타이틀로 묶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출제를 한번 하겠다. 그거죠. 내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그 한스는 랜덤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만 줘요. 객관식 문제면 객관식 문제. 그리고 몇 등급짜리, 몇 점짜리, 단원은 무슨 단원, 과목은 무슨 과목에 있는. 그렇게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는 거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문제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뽑혀질지, 어떤 문제가 뽑아져서 출제가 될지 관리자도 몰라요. 출제한 사람도 몰라요. 오로지 프로그램이 알아서 뽑는 거니까 랜덤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 어떤 때는 내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가 따로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문제만 출제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문제를 골라서 저장함에 담고 그 저장함에 담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문제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었으면 녹색 아이콘 눌러서 타이틀, 과목, 그룹을 설정을 해주고요. 이거죠. 자, 그죠? 저장함에 담긴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요거를 출제를 해야 되죠. 그죠? 출제를 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은행에. 첫 번째는 요거를 클릭, 선택해요. 출제하고 싶은 문제, 담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출제 버튼 있죠. 이쪽에 클릭해요. 그러면 해당 게시물의 문제들을 테스트로 출제하려 합니다. 출제된 테스트는 테스트 출제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제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지워졌죠. 문제은행에서 빠지고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 문제가 바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걸 돌려놓을게요. 문제은행으로. 빠졌죠? 문제은행 가다 보면 있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출제하고 다시 문제은행을 넣고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저장함에 담아서 타이틀로 묶어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출제하고 싶은
문제만을 그 하나의 타이틀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입력이 됐으면 그거를 그냥 선택해서 그대로 출제를 하면 돼요. 논술 문제 테스트입니다.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빠지고 문제은행에서 빠지고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보면 논술 문제 테스트입니다. 이거 들어가 있죠.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테스트 출제 관리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출제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뭐 물론 설정은 따로 해야 되지만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는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올라가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묶어서 출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묶어서 출제를 하게 되면 랜덤으로 섞이지 않아요. 학생들이 출제할 때도 1번 문제는 반드시 여기 보이는 요가 있고, 2번 문제는 반드시 이게 되고요. 3번 문제는 반드시 이게 돼요. 4번 문제는 이게 되고. 근데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문제은행에서 타이틀 목록을 클릭해서 선택해서 출제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여기 테스트 출제 있죠?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조건을 줘서 출제하는 것들은 문제가 섞이죠. 어떤 문제가 뽑혀질지도 모르지만 그 뽑아진 문제들도 랜덤으로 또 섞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정말 모르는 거죠. 관리자도 모르는 거고 학생도 모르는 거고, 그죠? 접속하는 학생마다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 조건은 똑같으니까요. 그 문제 배점이라든가 문제 수준, 또 단원, 문제 유형, 문제 개수, 과목, 그룹 같지만 조건은 같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1 더하기 1은 몇이냐? 그걸 답을 써라. 그게 문제야. 근데 다른 학생은 뭐 3 더하기 8의 합은 몇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보는 문제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출제에서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맞는 문제를 골라서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맞는 문제들만 골라서 출제를 하게 되면, 아시겠죠? 두 가지라 그랬죠. 문제은행에 아니 한스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조금 전에 문제은행 관리에서 할 수 있는 타이틀을 선택해서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하는 거, 그리고 테스트 출제 메뉴에서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이 문제은행 관리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이 테스트 출제에서 주는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골라내는 거죠. 문제은행 관리에 있는 이 문제들 중에서. 아시겠죠? 이게 좀 달라요. 두 가지로 출제를 할 수 있고 출제되는 것도 달라요. 테스트 출제에서 하는 건 무조건 랜덤이에요. 섞여요, 문제가. 그래서 학생마다 다른 문제에 응시할 수도 있어요. 응시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뭐 같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나 문제은행 관리에서 타이틀을 선택하고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한 것들은 그대로 이거였으면 이 문제 그대로 번호 순서 그대로 출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하는 거죠. 무슨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은 설명드렸죠. 녹색은 뭐 그 타이틀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녹색 다른 거 타이틀, 과목, 그룹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꾼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시면 돼요. 또 문제를 추가하고 싶으면 문제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아이콘. 검정색이 있고 회색이 있죠. 사용하지 않음, 사용함, 사용 여부. 자, 지금 이게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 타이틀들인데 이 타이틀 안에
이 각각의 타이틀 안에 문제가 들어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문제 저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돼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 출제해도 되겠다. 아니, 이걸 써도 되겠다. 문제를 써도 되는 문제다 하면 여기 있는 아이콘 한번 클릭해줘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바뀌죠. 이제 사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정색 아이콘 사용함과 회색 아이콘 사용하지 않음의 차이는 뭐냐?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테스트 출제 메뉴에서 조건을 줘서 출제를 하게 되면 이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골라요. 어디서 고르냐면 이 문제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고르는데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은 아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안 골라요. 이 문제에 있는 것들은 출제가 안 되는 거죠. 이 검정색 사용함으로 되어 있는 이 타이틀 이 문제들 중에서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보시기 편하지. 이렇게 검정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 문제의 타이틀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 중에서만 여기 테스트 출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골라내서 테스트로 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빠지는 거죠. 저장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맨 처음에 문제를 입력하면 이게 반드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뭐 오자나 탈자 없는지 뭐 정답을 잘못 체크한 건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문제없다 써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클릭해서 검정색 아이콘으로 바꿔주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테스트 출제에서 출제를 할 때 문제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막 달려왔죠? 여기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